앞서 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결과에서 3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을 따로 떼어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여주시죠. 네, 결과를 보면 32.5%로 윤 전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양강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홍준표 의원의 이름을 나이트 포커스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패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결과가 역선택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본인 자체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선택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네. 역선택만 갖고 저렇게 갑자기 1등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좀 악재에 좀 지지율이 정체하는 현상이 있고요. 지금 네. 흐름상 홍준표 후보는 상승 추세로 보여져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여론조사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내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이재명 이 여권의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왔대요. 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나가도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 윤석열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약간의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 우리 계속 적통인 홍준표 후보를 밀어야지 그런 생각이 나오면은 아마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더 줄어들고 엎치락뒤치락 할 거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경선은 너무나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의 경선에 국민적인 관심과 집중도를 더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침 홍준표 의원도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것이다. 어떤 조사들인가지는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 들어보죠. 전체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1등하는 사람한테 확 몰립니다.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지금 경선 중이니까 야당, 여당 갈라서 하는 조사가 이게 의미가 있죠. 야당은 누가 좋냐, 여당은 좋냐. 그게 의미가 있고 아마 내일쯤 되면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역선택이란 말이 아예 입에서 안 나올 그런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네, 홍준표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강원도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마 모래시계 실제 검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죠. 본인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물론 뭐 일부에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가요? 네. 예, 작가 하신 분 한 분이 아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사실은 또 본인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또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는 거죠. 즉 모래시계 검사가 갖고 있는 이미 자체가 정의로운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도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언어나 막말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은 그런 부분이 좀 지지율에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만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뭐 아까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보수 진영 측에서 보수 후보들 측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오죠.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누가 앞섰다 뒤섰다 얘기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골드크로스를 이루어서 본인이 어쨌든 후보가 되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예전의 그 좋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모래시계 공원을 방문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 계신 분들 이것이 그냥 과연 역선택이냐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외연 확장이냐 이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도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한 좀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이 역선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여론조사도 상당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앞으로 또 지켜보기에는 일단 선관위가 여론조사 문항에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기로 네. 확충을 하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경선 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경선 룰은 뭐였냐면 100% 여론조사였어요. 거기서 네. 20%를
당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일부 이제 물러선 거죠, 한 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또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항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경선에서 본 경선에서는 여권 후보와 1대1 경쟁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 질문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죠. 아직 결정하지는 네.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질문을 집어넣자고 그걸 이제 남겨놨는데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본선 경쟁 가서 이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만약 예컨대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선 후보들 모두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불씨를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약속했던 경선 룰이 어쨌든 변경이 됐잖아요. 네. 두 가지 부분입니다. 1차에서 20%의 당원의 지지율을 조사한다라는 것과 마지막 여론조사 때 본선 경쟁력을 조사하는 것은 당초에 없었던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후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룰이 변경이 됐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네. 이건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 후보들은 이제 게임의 룰엔 신경 쓰지 말고 자신들의 경쟁력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내가 나가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경선 룰 같은 자그마한 이제 정치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한 정책,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내일 정책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비전 발표였잖아요. 사실 그때는 뭐 학교에 갔다 이런 좀 비판도 받긴 했는데 내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다를까요?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아니고 정책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건 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그걸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물론 뭐 정책도 잘 발표해야죠. 근데 그건 개인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방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후보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 선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누가 정말 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검증하는 걸 국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고 계속 이렇게 발표만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국민들 볼 때는 조금 아쉬울 거예요. 국민의힘이 좀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 간의 어떤 그 차이점 또는 어떤 경쟁력, 그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냥 비전만 발표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죠.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약간의 지정 토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B에게만 이렇게 토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정말 화끈하게 1, 2위 후보들, 3, 4위 후보들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래야 아, 그래 저 사람이 나가야 본선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과연 거기서 어떠한 경쟁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네. 국민의힘 경선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유감스럽다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대표 3대 정책 공약을 7분씩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관련 내용은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